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구글 맵을 따라 등산을 하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괴담으로 구글 지도 앱을 켜서 맵을 보고 산을 오르다가 조난을 당한 이야기. 나는 평소 친한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지하철을 타고 멀리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역에 내려서 근처 산에 올라 산책도 하고 종종 지도에 없는 장소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몇 번인가 무서운 일도 겪었고 길을 잃어 헤매다 25km 넘게 걸은 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모험이 꽤 즐거워서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일본 백대명산에 선정된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을 가보기 위해서 나라현에 있는 마을에 놀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탐험과 달리 제대로 찾아갈 생각으로 구글 맵을 보면서 마을을 목표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저수지 몇 곳을 지나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물었을 땐 마을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는데 마을은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구글 맵을 켰습니다. 하지만 구글 맵에서도 길은 두 갈래로 나와 있었습니다. 500m 정도 앞에서 두 길은 다시 합류하는 것 같았기에 어디든 괜찮겠다 싶어 우리는 더 짧아 보이는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자 점차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바닥 가득 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매우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애니메이션 속 세상 같다는 생각에 둘이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면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여기저기 가시가 잔뜩 있는 덩굴들 가운데 사람이 지나다닌 듯한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에 딱히 망설임도 없이 구글 맵도 보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보니 고사리나 쑥 같은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무도 이제 높은 게 아니라 사람 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통도 가지도 구불구불 구부러진 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줄기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제치고 풀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길은 더욱 험해져서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가더니 마침내 절벽 같은 사면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길이라고 믿고 걸어오던 길은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걸어온 건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건 결코 오컬트적인 게 아니라 계속 걷기도 쉬웠고 그저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 그만 돌아가자는 얘기도 잠시 어쩐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강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지면서부터는 힘들게 헤쳐나왔기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 마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감정이 조작당했다거나 딱히 비과학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바보같이 어째서 그랬을까? 그대로 돌아갔어야만 했다고 지금 와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사가 가파라서 거의 나무에 매달리는 듯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아갈까 싶을 무렵 벼랑 위에 하얀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벼랑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이던 가드레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딱히 잘못 봤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에
도대체 왜 나는 가드레일을 본 걸까?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적인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기에 환각이나 환상이 보인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가파른 벼랑을 올라온 터라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벼랑 위에는 다시 길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각이나 환상이 아닌 진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없을 텐데 농기구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아주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다만 오두막이라고 해도 벽의 칠도 벗겨지고 천장도 없는 데다가 안쪽으로 나무까지 자라 있어 겨우 바닥이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남은 바닥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분위기는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라온 길은 과거 마을로 이어졌던 옛 길이고 오두막은 휴게소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벼랑을 일상적으로 다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산사태 같은 걸로 지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나와 친구는 둘 다 동시에 산에 들어오고서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 같은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계속 한없이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에 느낀 절망과 공포는 정말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맛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두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해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차례대로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가 가자 하고 오두막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기에 나는 필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무서워서 오두막 쪽은 돌아볼 수도 없었지만 뒤에서 공포와 절망이 계속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지껏 외길로 보였던 길은 사라지고 헤치고 갈 수 없는 길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뇌에서 희망적인 기대가 없어져서 길을 보던 환상마저 사라진 탓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양옆이 벼랑인데다 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신이 잡히지 않아 스마트폰도 쓸 수가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다 싶은 순간 친구가 벼랑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망설임 없이 친구는 나무를 잡고 매달리며 벼랑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도 따라서 벼랑을 내려왔고 근처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전파도 돌아와 있었기에 무사히 목적지인 마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겨우 도착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친구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그 나이에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난 지금 또 그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나는 어쩔 줄 모를 지경입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 또한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가고 싶습니다. 감정만을 놓고 보면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클 텐데 지금은 둘 다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나는 또 그 산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이하고 어딘가 비정상적인 스릴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원하고 있고 그 산에 대한 마음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욱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그 일이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산에 갔다가 돌아오고 반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야 갑자기 깨달았던 건데, 그 당시에는 겁에 질려 몰랐었는데 전기도 없는 깊은 산속 오두막에 놓여져 있던 텔레비전. 그때 우리가 본 텔레비전은 계속 잡음과 함께 지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과연 이들이 오두막에서 갑자기 그렇게 강한 공포를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모험을 할 것 같지만 말이죠. 저도 산책을 즐겨하지만 아직은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해서 조금 부럽기도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